오늘 이야기는 강원도에 사시는 3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6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엄청나게 무서웠고 뉴스 기사까지 났던 섬뜩한 사건입니다. 20대 중반, 저는 춘천에서 셀프 세차장 일을 할 때였죠.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 30분까지였는데 친한 형님이 가게 사장님이라 그 덕에 편하게 근무할 수가 있었습니다. 셀프 세차장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혼자서 세차를 하는 게 일상적인데 간혹가다 비용을 들여 저희에게 맡기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날은 고급 승용차 한 대를 예약받아 형님과 둘이서 세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차를 끝내고 나니 오후 8시쯤 됐고 손님이 9시쯤 가게로 오신다고 하셔서 기다리던 중이었죠. 그런데 손님의 일이 있으신지 10시가 넘어 가게로 찾아오셨고 저는 차키를 드리고 퇴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퇴근하더라도 셀프 기계는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밤늦게 오거나 새벽에 오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퇴근 준비를 끝내고 10시 30분이 다 됐을 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오더군요. 차종은 오피러스라고 연식은 좀 됐지만 나름 고급 세단이었는데 세차를 안 해도 될 정도로 깨끗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와 형님에게 퇴근한다고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어디서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쳐다보니까 검은색 승용차에서 50대 정도로 돼 보이는 남자가 차에서 내려 지폐를 교환하고 있었는데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겁니다. 냄새 나는 게 뭐가 문제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앞전에 세차장에서 조그만 화재가 생겨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일 때문에 유독 타는 냄새에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차장을 몇 번이나 확인하니 별다른 문제는 없었고 원인은 그 남자에게서 나는 냄새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세차장 기계가 작동이 안 된다며 그 남자가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그냥 가려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사장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 남자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제가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금액 미달로 작동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돈을 더 넣어야 한다고 설명을 드리고 도와주는데 이번에는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자동차 뒷자리 문을 열더니 실내로 물을 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동차 뒷좌석이 물바다가 되고 나서 그 남자는 그대로 차를 타고 가버리더군요. 그걸 보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세상에는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그냥 넘어갔죠. 다음날 출근해서 형님에게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설명했더니 한참 생각하다 한 가지를 묻는 겁니다. 야, 혹시 뒷자리 이상한 거 없었어? 형님 말은 차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흔적을 지우려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더군요. 아, 당황스러워서 자세히 못 봤는데. 형님은 그냥 떠도는 괴담이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끝냈죠. 그 일이 있고 3주 정도 지났을 때 정말 끔찍한 사건을 알게 됩니다. 뉴스에서는 모자이크 처리가 됐지만 한눈에 봐도 제가 일하고 있는 세차장 건물이 확실했고 그 남자가 세차장에 방문할 시간까지 비슷하더라고요. 10시 40분경 뒷자리에 묻은 피를 지우려고 방문했다는 글을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죠. 그리고 더 끔찍한 건 그 남자의 범행 수법이었는데 아내와 경제적인 문제로 사이가 나빠져 이혼 소송 중에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내와 말다툼 도중 화가 난 남자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바닥에 내리쳤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기름통과 장갑을 구매하고 주유소에서 기름까지 산 뒤 사망한 아내를 태우고 산골 빈집으로 향했다고 했죠. 남자 직업이 부동산 개발 쪽이라 빈집을 찾는 건 시간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아궁이에다 장작을 넣고 그 위에 아내 시신을 가부좌 자세로 올려놓은 뒤 기름을 부어가면서 3시간가량을 불태웠다고 했죠.
시신 일부는 근처 계곡에 버리고 나서 차 뒷자리에 묻은 피를 지우고자 세차장에 왔던 겁니다. 모든 걸 알고 나니 사람인지 악마인지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살인을 입증할 간접 증거만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시신 없는 살인이 될 뻔했으나 다행히도 아내를 불태운 빈집에서 담배 꽁초에 묻은 혈흔이 발견됐고 국가수 감식 결과 아내의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형님과 저는 충격을 금치 못하고 한동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었죠. 그런데 그날 형님이 할 말이 있다고 급하게 저를 부르는 겁니다. 야, 사실 깜빡하고 말 못했는데 2주 전쯤인가? 사무실에 전화 한 통이 왔는데 검은색 오피러스 차량 기억나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누구냐고 하니까 본인이 일주일 전 밤늦게 방문했는데 사용법을 몰라서 돈 받은 적이 있다고 생각나는지 묻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길래 나는 모르겠다고 알바생이 본 것 같다고 말했지. 그러니까 너를 계속 바꿔달라고 하더라고. 그때 너가 밖에 있었거든? 그래서 지금 자리에 없다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글쎄 한 가지만 물어봐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그날 자기 번호판 봤냐면서 너한테 꼭 물어봐달라고 신신당부했는데 모른다는 식으로 말하고 끊었어. 이 사람이 너가 봤던 그 남자 맞지? 저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섬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만약 번호판을 기억한다고 말했다면 또 다른 범행 대상이 됐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니까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날부터 형님과 저는 검은색 고급 세단만 들어오면 이유 없이 놀라 차를 유심히 살펴봤죠. 형님 말대로 차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흔적이나 증거를 지우기 위해서 셀프 세차장을 많이 찾는다고 하던데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현재 세차장 일은 그만뒀지만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어디서 타는 냄새만 맡으면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하고 아직까지 소름이 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